오늘 강의는 올해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귀천 400주년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살레 신부님들의 영성적 뿌리가 이 성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광부에서는 살레시오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한 행사 같은 것도 없고 해서 이번에 마침 우리 수녀님이 이제 그 전공을 했잖아요. 이태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미데레사 수녀님 소개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오늘 수녀님들하고 우리 수도회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그 설립자에 관한 논문을 쓰느라고 초창기 역사를 연구를 하면서 우리 수도의 영성이나 카리스마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뭔가 또렷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스님들하고 어쩌면은 조금이나마,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시작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에서 하느님 현존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잠깐 침묵하시고 가톨릭 성가 180번 3절 함께 노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머무시는 작은 궁전 이름으로 주님은 내게 임하옵소서. 골짜기는 메우고 굵은 길을 닦아서 거침없이 오시길 정성 다해 만들리라. 올해 좀 전에 사베리아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란치스코 성인 귀천 400주년을 맞아서 살레시오 가족은 생활 지표로 모든 것을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행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수녀님들하고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요. 그러면 살레시오 성인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 수녀들이면서 동시에 살레시오 가족이라고 하는 좀 더 광범위한 영적 가족에 속해 있는데요. 그것이 비단 설립자들이 살레시오 회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영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레시오 회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 주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먼저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이 성인의 말씀, 모든 것을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행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레시오 가족인지, 우리가 왜 살레시오 성인을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레시오 가족일까요?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우리 설립 신부님들이 살레시오 회원들이었잖아.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 정체성에 관해서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제가 수련기 때 되게 좋아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가르멜 수녀님의 성인정이었어요. 타는 눈송이라고 이렇게 그 데레사 말가리타 성녀인데요. 거기서 그 성녀가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정한 가르멜 수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수련기 때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나도 진정한 까리타스 수녀가 돼야지 막 이랬는데 정말 우리가 진정한 까리타스 수녀로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에 대해서 배우면서 당연히 우리 수도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 성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살레시오 성인의 정신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들의 삶 안에 스며 있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뭐 예수 성심이라든가 성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 그리고 낙관주의, 비바제수, 다미 아니마스 체테라 똘레, 이 다미 아니마스 체테라 똘레가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살레시오 성인이 하신 말씀이고 돈보스코가 그걸 가져온 거고요. 나에게 영혼을 주시고 다른 건 다 가져가십시오 하는 것들이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떠나서 마치 공기와 같이 우리가 살레시오 성인의 영성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에 한 번은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시에 있는 선생님들 다 가셨잖아요. 설립자 연고지. 그 안시에 있는 방문의 수녀원에 개인 피정을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녀님들이 저를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셨고 또 수녀님들 옆방에서 자게 해주셨고 같이 욕실을 쓰고 같은 화장실을 쓰고 또 옆자리에서 식사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기도할 때도 옆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 수도회를 전전해서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이 수녀님들한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까리타스 수녀회의 봉쇄 수녀원 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왔었어요. 이것들은 그때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당연히 방문회에서 예수 성심 나왔으니까요. 이런 것이 있었고 이렇게 예수 성심이 이제 중정에 그 수녀원 중정에 있었었고요. 심지어는 성 요셉까지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만나고 함께 뭔가 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친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동일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가족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수녀님이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고지혈이 있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고지혈이어가지고 그래서 영적 가족이라는 것도 같은 정체성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바탕을 잘 알 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 수 있고 그것을 잘 알 때 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각자를 하느님께서 까리타스 수녀로 불러주신 그 소명을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수도회로 불려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까리타스 수녀회로 불렸잖아요. 그래서 까리타스 수녀다운 선택을 해야 되고 까리타스 수녀다운 답변을 해야 되고 까리타스 수녀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겠죠.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저한테 드는 의문은 그런 거였어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나하고 이렇게 썩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됐었거든요. 이 성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초창기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살레시오적인 배경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돈보스코와 살레시오 성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살레시오 성인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수녀님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살레시오회는 돈보스코의 첫 선교사 파견 50주년을 맞아서 1925년에 대대적인 선교사 파견을 합니다. 이때 일본으로도 처음 선교사들이 파견되는데 9명의 살레시오 선교사들이 파견되죠. 동그라미 속에 여기 가볼리 신부님 계시고 치마티 신부님 보이시죠? 카리타스 수녀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수도회가 아니고 살레시오의 품 안에서 자라난 수도회입니다. 살레시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1926년 2월 8일에 모지항에 도착했고 1926년 2월 16일 미야자키에 도착합니다. 8일에 도착했는데 16일에 거리가 뭔가 그게 아니고 나가사키에 들려서 주교님한테도 인사드리고 그곳 성당도 방문하고 그런 게 있었고요. 미야자키에 도착해서 파리 외방정교회 본느까즈 신부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3개의 본당을 맡게 돼요. 미야자키, 오이타, 나카츠 이렇게 3개 본당을 맡게 되는데 9명이 왔잖아요. 그래서 신부 2, 수사 1명씩 각각 본당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본당은 이제 이를테면 이제 중심이 되는 본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마티 신부님하고 가볼리 신부님 그리고 과스키노 수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셋이 파견되고요. 그 다음에 미야자키 성당의 모습입니다. 옛날 미야자키 성당의 모습이고 성당 내부. 이거는 1928년 미야자키 본당의 어린이들과 신부님들이 찍은 사진이고요. 첫 주임은 치마티 신부님이었는데 1929년 3월에 치마티 신부님이 이탈리아로 총회에 참석하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보좌 신부님이 였던 가볼리 신부님이 바로 주임으로 임명이 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좌 자리가 비잖아요. 그 보좌 자리에는 마르자리아 신부님이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리베아벨라 신부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카리타스 수녀회는 미야자키 구호원에서 태어났는데 미야자키 구호원은 미야자키 본당의 부속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미야자키 본당은 살레시오 회원들의 사목터 가운데서는 당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동일하지는 않지만 좀 비슷하게 이해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광주대교구는 골론반 외방선교회에서 담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헨리 주교님이시고, 근데 이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순천 지구에 과달루페 회를 맡겼다고 친다면, 이제, 과달루페 회의 한국 지부장이 최고 장상이겠잖아요. 그 사람이 순천 지구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 실제 역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순천에서 지구장자는 저존동 성당이잖아요. 그 저존동 성당에 이제 그 최고 책임자가 거기에가 이제 그 좌가 있는 거죠.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교 좌, 뭐 지구장 좌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성당이 미야자키 성당이었는데 저존동 성당에는 보면 유치원이 있잖아요. 저존동 성당 부속 사업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미야자키 구호원이 이 성당의 부속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야자키 구호원은 교구 소속에 그걸로 되어 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 그것상 살레시오 수도회 그러니까 재단법인에 속해지게 이제 등록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수도원에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살레시오 회원들의 지도 안에서 구호원이 생겨났고 그 구호원 안에서 수녀회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설립을 위해서 1937년 2월 17일자로 치마티 신부님이 포교성성에 설립 청원 문서를 냅니다. 포교성성 장관 푸마손이 비욘디 추기경에게 보낸 설립 청원서를 보면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저것이 첫 번째 장인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일본 미야자키 지모쿠의 살레시오 선교사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노란색 쳐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옮겼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무엇을 했냐면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방인 여자 수도회가 되는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애덕 사업에 종사하는 여자 그룹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미야자키 지모쿠의 살레시오의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 표현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치마티 신부님이 너무 겸손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늘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문서에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쓰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가볼리 신부님이나 치마티 신부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리베아벨라 신부님도 있었고 과스키노 스사님도 있었고 우리가 은인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마음이 그냥 좋아서 우리 구호원을 도와줬고 우리 수녀님들과 함께 일했는가?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소임을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수도자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 살레시오 회원들이 이 구호원을 오갔습니다. 당시 살레시오 회원들의 명단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회원 명부인데 지금 우리로 보자면 사랑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미야자키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데 미야자키, 타노, 뭐 미야자키 노조, 뭐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써져 있어요. 오이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연도만 뽑았어요. 1927년 처음 미야자키 본당 선교를 시작할 때는 치마티 신부님, 가볼리 신부님, 가스키노 스사님 있었고 1929년 치마티 신부님이 이탈리아의 총회를 참석하러 가셨을 때는 가볼리 신부님, 마르자리아 신부님, 루치오니 신부님, 가스키노 스사님 있었어요. 1933년이 어떤 해인지 아세요? 구호원이 실질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해가 1933년이에요. 1932년 12월 18일에 축성식을 하게 되고 1월 9일 날 오사오네 수녀님이 구호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월 11일에 첫 보호자들, 그러니까 첫 피보호자들,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분이 도착을 하는데요. 그래서 1933년 1월부터 구호원이 시작됩니다.
가볼리 신부님, 리비아벨라 신부님, 플로란 신부님, 플로란 신학생, 달피올 신학생, 과스키노 수사님. 1936년은 까리타스 수녀회가 설립되기 바로 전 해이잖아요. 이때는 가볼리 신부님, 리비아벨라 신부님, 그리고 수사님으로 이제 베아레시오 수사님이 더 왔고, 신학생으로 마르텔리 신학생, 만테가짜 신학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르텔리 신학생은 수녀님들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누군지 생각이 되세요? 추측되세요? 맞아요. 마시부님이세요. 본래 성함은 아르케미데 마르텔리라고 해서 수녀님들이 회상록을 이렇게 잘 읽어보셨으면 이분이 3번 출연하세요. 회상록에서. 가볼리 신부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동행하시거든요. 가볼리 신부님이 나의 친구 아르케미데 마르텔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마신부님은 가볼리 신부님이 이끄는 구호원에서 소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구원에 헌신적이셨던 가볼리 신부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존경심을 가지셨고 그분께 많은 것을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마신부님의 생애에 관해서 살레시오 동문회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신부님은 소규모 살레시오 인쇄소에서 일하는 안토니오 가볼리 신부와 함께 일하였는데 이 일은 이탈리아의 후원자들에게 먼 곳의 메아리라고 불리는 뉴스레타를 인쇄하여 보내는 일이었고 약 1500부. 먼 곳의 메아리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 아는 먼 곳의 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는 신문기사 쓰기, 편집, 인쇄, 배부 등 온갖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은 있죠. 이렇게 정확한 뭐랄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원전이 중요하고 그 사료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들의 사료들. 그래서 스님들에게 막 일지를 잘 쓰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 사이트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1942년 사제로 서품된 마신부는 도쿄 대학에 입학하여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해보라는 관구장 치마티 신부의 청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가볼리 신부를 돕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청이 받아들여져 미야자키로 돌아와 고아원과 양로원 가족들을 보살피며 생활하게 되었지만 1944년 다시 관구장 신부의 부름을 받고 만주의 항구 도시 대련으로 들어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항상 요즘 나오는 것들은 약간 본래 사료들하고 본래 처음 그 시대에 적었던 것하고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하고는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봐서도 구호원이 좀 더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살레시오 회원들이 구호원에서 함께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아까 잠깐 구호원이 재단법인 천주교 살레시오 수도에 속해 있었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사오네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1941년에 우리 수도회로 넘겨집니다. 전쟁이 일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옮겨지는 것으로 봐서 이 구호원을 외국인들인 살레시오 회원들이 운영했을 때 뺏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 수도회가 제대로 서고 우리 수도회에 맡겨진 것은 1948년입니다. 그때 미야자키 구호원의 이름이 까리타스노 소노 이렇게 까리타스의 정원 이렇게 바뀌지요. 사실 수도회 초기의 서원식들과 준비 피정들을
피정들에 대해서 기록을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그것에 대한 기록들도 있는데요. 카리타스 수녀회 일지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우리 수도회의 첫 번째 서원식, 첫 번째 서원식은요, 준비 피정을 치마티 신부님과 가볼리 신부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원자 지원자 착복식이 있는데 그해 이제 그때 5월이죠. 같은 해에 이때 제 기억이 맞다면 데레사 이와나가 수녀님 그리고 글라라 수녀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착복하실 때인데요. 치마치 신부님이 지도하십니다. 두 번째 서원식과 청원자 지원자 착복식 때는 치마치 신부님과 안토린 신부님이 지도하시고요. 세 번째 서원식은 치마티 신부님과 리비아벨라 신부님이 지도합니다. 1941년인데 이거를 하시고 치마티 신부님은 도쿄로 옮깁니다. 그때 전쟁 전에 굉장히 일본 안에서 군국주의가 강했고 그 어떤 단체든지 간에 외국인이 장으로 있지 못하게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치마티 신부님 미리 당신이 그 사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 오신 분이 몬시뇰 이데구치입니다. 그 밖에도 그러니까 안토닌 신부님 같은 경우에도 타노 일지에서 많이 보이는 신부님인데요. 여러 살레시오 신부님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에는 살레시오 품 안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수호성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빈첸시오 성인도 나오고 막 이렇게 생각을 이런 고민들이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살레시오 성인, 아빠가 빈첸시오 성인이고 엄마가 이렇게 뭐랄까 살레시오 돈보스코의 살레시오 회원들. 그래서 빈첸시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레시오의 품 안에서 양육되었다라고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빈첸시오가 먼저냐, 돈보스코가 먼저냐, 아니면 성요셉이 먼저냐, 막 이런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살레시오 회원들에 의해서 해석된 빈첸시오의 정신이 우리 수도의 그 빈첸시오의 정신이 활동이 되어서 신자들을 자극하고 그 활동이 되어서 우리 수도의 탄생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양육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태어났는지 이렇게 봤다면요. 여러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서한이나 또 치마치 신부님 개인 편지나 아니면 공문서들 그리고 살레시오 회 일지, 구호원 일지, 카리타스 수녀회 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수녀님들이 수련을 받으러 가는 장면을 묘사한 미야자키 살레시오 수도의 일지가 있어요. 1937년 8월 28일입니다. 저녁나절 구호원의 첫 5명 지원자들은 가볼리 신부님이 동행하여 후쿠오카로 떠났다. 후쿠오카에 있는 몬시뇰 브레통의 수녀들에게서 수련기를 지내고 새 수도의 일본 카리타스 동정회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더 열렬한 축하와 기도로 이 지원자들을 동반한다. 지난 주일 22일 성교구 본당에서 성교구 본당이 어딘지 아시겠죠? 미야자키 본당이죠. 몬시뇰 치마티로부터 수련복을 받았다.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전례였다. 1938년 지금 보이시는 글은 1938년 1월 31일에 가볼리 신부님께서 치마티 신부님에게 새로 만든 우리 수도회 회원을 제출한 날 쓰여진 일지입니다. 소신학교에서 수도회 형제들의 날을 축하했다. 오늘 우리는 치마티 신부님의 초대를 받아 돈보스코 귀천 50주년을 함께 식사하면서 축하하기 위해 남쪽의 형제들과 함께 신학교에 모였다. 독서 대신 오후에 치마티 신부님이 우리에게 애정을 담은 권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글씨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게 글씨가 잘린 것처럼 보이지만 잘리지 않았거든요. 아까 조정을 해서. 그리고 그날 아침 가볼리 신부가 막 시작된 방인 수도회의 새 회원 작성을 마쳐 그에게 제출했다는 소식을 공동의 기쁨의 원천으로 알려주셨다. 사도자와 교황님은 이 같은 설립들을 바라시며 요청하고 계신다. 우리는 교황님의 원의와 방침을 파악하고 응하는 진두에 서 있으니 기뻐해야 한다. 물론 돈보스코도 하늘에서 이를 기뻐하고 축복해 주신다. 조금 느껴지시나요?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요. 그러면 이제 그 회원이 보고 싶잖아요. 1938년 1월 31일에 가볼리 신부님이 제출한 그 처음 써진 회원, 그게 또 있어요. 이겁니다. 그때 제출된 회원인데 글씨 가볼리 신부님 글씨이고요. 가볼리 신부님 글씨 굉장히 깨끗하게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데 있어서 덜 힘들어서 참 감사해요. 다른 분들은 힘들어해요. 어떤 못 읽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빨간 부분은 지금 그 옆에 빨간 동그라미가 치마지 신부님이 이 회원에 연필로 수정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이게 4조거든요. 4조는 어떤 종류의 애덕 사업이든지라고 쓴 것을 모든 자비의 사업에, 그리고 여기 7조에 어떤 동기든지는 그분의 섭리가 주신 어떤 것이든지라고 연필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별지로 몇 장 몇 조에는 이런 거는 살레시 여자 수도회 거 참조하고 이거는 남자 수도회 거 참조하고 교회법 뭐 어디 참조해라 하는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고 수고했다라고 적혀져 있는 편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1948년 승인된 회원입니다. 포교성선 직인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근처가 다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그어놓은 게 보이나요? 이렇게 지우라는 표시 같더라고요. 근데 그리고는 회원 번호가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문구 주황색 칠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좀 전에 앞에서 보셨던 이 수기로 적혀져 있는 회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 회원에서는 315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 카리타스 수녀회 회원은 성 요한보스코에 의해 설립된 살레시안들과 도우미신 마리아의 딸들 수도 가족 안에서 살고 있는 성 요한보스코의 정신을 성교지에 옮겨 심고 적응시키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도 한편은 생각하면서,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 설립자들이 우리 수도회가 돈보스코의 정신을 일본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옮겨 심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탕 안에서는 그 당신들이 살레시오 회원으로서 배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돈보스코의 정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돈보스코와 살레시오 성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룰 때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1번에 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수도요리 보이시죠? 우리 가지고 있었던 수도요리 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Il 바데르메쿰 데이 조바니 살레시아니라고 하는 책인데 이 표지예요. 표지를 찍은 사진인데 수도요리의 상당 부분이 이 젊은 살레시안들의 사목수첩의 1931년 판에서 취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니고요. 루치아나 수녀님 석사 논문에서 발췌할 수 있었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그냥 편하게 그냥 바데메쿰이라고 할게요. 바데메쿰하고 수도요리가 있는데요. 3부입니다. 3부는 신심에 관해서입니다. 1은 참된 심신과 경건함, 1 참된 신심과 경건함,
이 하느님을 섬기는 데서의 열성과 무관심에 관하여 이 참된 경건함의 특징. 네, 이 참된 경건함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각주가 달아져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1장에 있는 한 부분이다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를 꺼낸 것이었고요. 이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성과 무관심은 3번에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성과 무관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와 하느님께 청해야 될 것, 하느님께 청해야 기도에서 하느님께 청해야 될 것, 수련자들의 신심, 수련자들의 신심 이렇게 거의 동일해요. 아래로도 그렇고요. 이거는 루치아나 수녀님 논문 PDF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이제 붙인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성심 신심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을 수녀님이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네, 예수 성심 신심.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짙은 것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같은 글들이었고 같은 문장이었고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우리 수도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앞부분은 예수 성신 신심은 돈보스코가 수련원과 신학원의 모든 다른 것보다 먼저 공고한 것이었다. 예수 성신 신심은 특별한 방식으로 장생들에 의해 수도자들에게 공고되어야 하고 수련자들에 의해 특별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이게 수도요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도요리에는 이런 부분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 회에 고유한 신심이 되어야 한다. 이 회의 목적은 애덕사업과 정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 예수 마음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게다가 성실하게 성체적 삶으로서 그를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사람들의 모욕이나 냉담함을 보상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은 그러므로 이것이 당신의 주요한 신심, 이 말은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주요한 신심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배운 것은 살레시안들이 배운 것하고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바탕도 살레시안적인 바탕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1936년 우리 수도에는 공식적으로 살레시오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그때 살레시오 총장 돈 비가노가 이를 확인하는 서한을 우리 수도의 총장인 데레사 이하나가 수녀님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이건데요. 이쪽이 원문이고요. 이것이 번역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 역사관 설립자실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수많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돌보는 사업, 예방교육에서 영감을 받은 사목 방법, 단순 소박함과 기쁨, 일과 절제, 성체 및 성모님께 대한 신심, 더구나 사목적 사랑에 기초한 정신, 돈보스코의 살레시오 회원가의 견고한 유대 등 이 모든 것은 귀해 안에 살레시오 가족의 고유한 여러 가치가 존재함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가노 신부님이 파악한 공동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와 살레시오 간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파악하신 우리의 특별한 점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살레시오 가족 안에 있어서 여러분은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으로서 다른 가족 단체들을 아름답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귀해 안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바와 같은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회원을 일찍 남미와 유럽에 파견한 생생한 선교 열이, 이 가정 사도직의 중시, 참 특히 구원적인 사랑의 삶의 원천으로서의 예수 성심의 관상이 그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스도에가 살레시오라고 하는 영성의 터 안에서 태어났고 그 터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랐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수녀님들이 왜 우리가 살레시오 가족일까요? 라고 하면 조금 대답이 더 풍부해질 수가 있겠지요. 네. 그냥 설립자들이 살레시오 회원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살레시오 영성위에서 우리가 정말로 까리타스 영성을 살아갈 때 설립자들이 원하셨던 우리들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까리타스 수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힘드니까요. 잠깐 10분만 쉬는 시간 가져도 괜찮을까요? 예. 피정이시니까요. 침묵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55분에 뵐게요.